그런 얘기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주 3번에 보면 여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도원 선생님의 현재관 또 미래관에 관해서 의미 있게 다뤄주셨는데 각주 3번의 좀 마지막 부분 보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도원 선생님이 한국 철학 전통 속에서 평화, 외호, 생명사상, 인간존중, 또 상생의 정신 등을 도출해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키워드로 이 연구를 끌어볼까 하다가 좀 생명과 평화를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평화는 굉장히 도원 선생님의 중요한 사유로서 언급되고 있는 데다가 근데 요즘 시대에 생명 평화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뻔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이 생명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도원 선생님의 이제 저작을 보면서 생명 평화가 하나의 좀 일관된 좀 역학적 사유로서 우리 시대에 좀 고민해볼 만한 생각해보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쪽에 이제 2장을 보시면 우선 도원 선생님이 주역지 저는 이제 또 주역 연구자이기도 해서 이제 주역이 한국 현대 학계에 한국 학계에 어떻게 이제 정착되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도원 선생님이 주역 관련한 활동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 계신 뭐 최영원 선생님이나 뭐 이동주 선생님의 다양한 회고에 따르면 도원 선생님은 우선 좀 다섯 유영모 선생님을 만나서 유불도 사상을 해통하는 이런 사유를 이제 좀 추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섯 선생의 이제 그 제자가 쓴 이 전기에 보면 저희 그 도원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에서 석가 공자 예수처럼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도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섯이 기뻐했다라는 그 얘기를 보면서 진리를 향해 이제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일찍부터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특히 역학적 사유는 학산 이정호 선생님의 만남을 통해서 좀 구체화됐던 것 같은데요. 1949년 이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의를 통해서 이정호 선생님을 이제 한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진 후에 이제 휴전 뒤에 이제 이동주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1953년에 이제 학산 선생님이 서울로 같이 가족들과 돌아왔을 때 거의 매일 도원 선생님이 찾아왔다. 그리고 또 계룡산 국사봉에서 학산 선생님의 강연뿐만 아니라 한국철학과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또 학산 선생님 곁에서 도원 선생님과 함께 이제 배웠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원 선생님이 주역에 대해서 이제 활동한 것을 이제 신문지상에서 몇 군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1956년에 그 강사 성균관대 강사라는 이 타이틀로 한국철학회에서 역의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들이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특히 한국철학회는 지금도 철학계에서 메인 학회 모든 학회를 총괄하는 철학 쪽 학회 동서철을 아우르는 학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도원 선생님은 역대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동양철학 전공 회장님들이 나오고 계시지만 도원 선생님의 뭐 2003년 이때만 해도 윤사순 선생님 이전에 이제 도원 선생님이 회장직을 했던 걸로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철학회 이제 50주년 기념 행사 자리, 그래서 2003년에 말씀하셨던 도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 51페이지에 다섯째 줄이고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과 미 군정을 거쳐서 한국전쟁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53년에 이 한국철학회가 만들어질 때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녁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철학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어떤 한 개인의 삶에서 또 어떤 사회 시대적 문제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에 맞게 철학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도원 선생님의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 연구를 통해서 학계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는 점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1971년에는 YMCA에서 개최하는 고전연구 수업에서 그 주역을 주제로 강의를 하셨고 1973년에는 뭐 역학상으로 본 뭐 혁의 또 역의 선울천론 이런 강연도 일찍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역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중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고 1980년에는 그 성바오로서에서
주역에 있어서의 구원의 의미를 주제로 그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도원 선생님의 활동력은 거의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 단체를 아우르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주역 강연을 하시면서 이제 종교 간 교류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결국은 본인 그러니까 종교가 화학 이런 거 얘기하실 때 그냥 이론적으로만 구축하신 게 아니라 어떤 주역 강의가 열리면 진짜 가셔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실천적으로 해 오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991년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주역학회 총무인데 그 시기에 이제 60여명의 학자와 함께 발기인 멤버로서 이제 주역학회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지금은 주역하는 사람들만 거의 주역학회에 하는데 이때를 보니까 다양한 유학을 하시는 아니면 동양철학의 다양한 분야에 계신 6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할 정도로 되게 주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때 주요 그 문제의식은 주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전으로서 점이 아닌 점을 넘어서 경전으로서 본질을 학문적으로 탐구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제 도원 선생님의 이제 종교계 학계를 그치지 않고 다양한 대중 활동들은 또 많은 이제 당대의 중요한 문인들에게도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김지한은 그의 아내 김영주가 토지문화관에서 이제 열렸던 그 회고 로고를 쓰면서 한 달에 2번씩 도원 유승구 선생님의 주역 강의를 연세대 철학과의 이제 특강 형식으로 개설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역의 기초를 배우고 주역 속에 숨어있는 정역의 예감을 읽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하면서 80의 연세에도 3시간씩 꼬박 서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사랑 또 주역의 진리에 대한 감동을 느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과 이제 당대의 지식인들과 공명을 일으키면서 의미 있는 활동들도 이어갔는데요. 김지한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세계 생명문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당시에 세계 생명문화 포럼에 이제 유승국 선생님은 기조 강연자로 또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요 생명이 뭐냐라는 좀 길을 제시했던 것으로 저는 좀 이해했는데요. 총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진행됐습니다. 이게 끊긴 이유는 기관장이 바뀌면서 이제 전 기관장이 했던 행사라고 해서 끊겼는데 후대에 이제 사람들의 이 아쉬운 점은 이게 계속됐으면은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학술대로서 또 포럼으로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위기 시대를 맞이하는 날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획 개최되었는데요. 근데 일례로 이제 2003년에 첫 해로 12월에 53쪽에 보면 세계 생명 문화 포럼이 개최되는데 그 전에 이제 6월에 지리산에서 평양 강연이 자담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도원 선생님도 이 자담회에 참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여기서 일단 평화라는 게 뭐냐라는 좀 도원 선생님의 단서를 잡아갔는데 지금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원한다. 그러나 대립의 사유가 아닌 53페이지 좀 첫 번째 단락 중간쯤입니다. 상대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사고방식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철학으로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상대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래에 생각하게 된 게 또 도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게 생명 평화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이야기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철학자가 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 바뀌기가 어렵지만 생각 하나 바뀌면 정말 한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 방식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 세계생명문화 포럼에서 도원 선생님은 기조 강연자로 참여해서 동아시아 사상 기조로서의 생명평화 상생에 관하여 또 역학상으로 본 동북아의 세계적 위상이라는 기조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폭넓은 동선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대중들로 하여금 동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특히 어떤 이 시대의 비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도원 선생님의 활동이나 역할은 중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생명 평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4페이지고요.